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인데요. 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우선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4차 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유정복 시장은 2025년 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이른바 사자 협의체도 다시 가동했습니다. 함께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건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3차 공모까지 불발됐지만 인천시는 4차 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늘리고 공모 조건을 완화해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체 매립지 공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곧 4차 공모 사업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자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4차 공모는 강감무소식입니다.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4차 공모 조건에 대한 합의도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인천시가 강력하게 공모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인천시는 무조건 4차 공모에 대해서는 그 허들을 낮춰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4차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대체 후보지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총리실 산하에 매립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전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구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는 안개 속인데요.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는 이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담기구 설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매립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주방패정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많은 부처들이 붙음으로써 정말 좋은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들이 나왔어요. 정부 주도하에 아주 이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사자 합의에 인천시로의 이관이 이미 명시돼 있다며 합의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L공사 이관은 종료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바로 이미 사자 합의 내용의 단계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인천시가 바로 SL공사 이관을 반대하시는 주민협의체 또 SL공사 노조를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천시도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SL공사를 이관하면 현재 매립지 부지를 인천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지 내 활용 가능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 개발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또 여야 정치 할 거 없이 모든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행정이 움직일 수 있게 여러 가지 간담회나 그다음에 여러 면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전담기구 설치와 SL공사 이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행사인데요. 하지만 유명 관광도시로 꼽히는 강화와 옹진군을 여행할 때는 숙박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3월과 6월, 10월에 3차례 진행되는데 숙박비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강화와 옹진을 찾는 여행객들은 숙박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만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강화와 옹진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숙박 대전 때마다 관광객을 뺏기는 기분이라 속상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리고 교통이 막혀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으로. 특히 옹진군의 경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60만을 넘었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 4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0개가 넘는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은 여행객들이 배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한 만큼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상황이 열악하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섬을 여행 뺀 나머지는 다 해상교통이에요. 그러면 이 해상교통으로다가 그곳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다가 돼 있는 이런 섬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같이 붙어 있다. 이런 하나 때문에 배제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섬 지역인 강화와 옹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진행될 숙박비 지원 행사엔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이 절실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과 재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각 지자체가 대상지를 선정해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1차 발표 당시엔 대구, 부산, 대전 등 광역시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가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차 발표에선 울산과 광주, 세종시와 충청남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3차 지정에서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만 포함되며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기회 발전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도 지난해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강화 지역에서 2-3곳, 옹진군에서 4곳을 후보지로 놓고 자체 용역 조사를 진행했지만 마무리를 코앞에 두고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맞는 면적 상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 지역임에도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수도권도 낙후 지역에 대한 공정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같은 수도권 낙후 지역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 된다 그러면 인구 소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220km 떨어진 백령도도 수도권입니까? 참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옹진군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두지 않고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용역 조사를 재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3월 4일부터 이제 용역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동향을 좀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준안을 이제 확정하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기회발전 특구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구상인데 이번엔 인천 등 수도권이 대상지로 포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로와 호수를 활용해 한국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총 4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는데 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609 호수 일대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줄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물속에서 모래를 파내는 배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5,000마력급 대형 준설선이 투입되면서 송도 워터프런트 1회 2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을 파내는 준설 공사가 모두 끝나면 2.5m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고 이곳에는 다양한 친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일 진수된 준설선은 펌핑 등 부속 시설물을 연결하고 흡입된 토사를 장거리까지 이동시킬 대형 관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6개월간의 준설 작업이 시행됩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은 도시 전체를 미음자 형태의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1회 1단계는 지난 2022년에 준공됐고 1회 2단계는 지난해 2월 착공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에 완공되는 1회 2단계 구간에는 차도교 2개와 보도교 2개, 그리고 산책길과 전망대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인천경제청은 2030년까지 1회 3단계와 2단계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판 베네치아로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사업이 완공되면 매일 240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돼 2, 3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 때 추진한 누구나 집인데요. 시행사의 부도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준공한 영종도 누구나 집.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준공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파트엔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졸지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가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의 일부를 내면 유치권을 풀어주겠다고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모금은 한 달여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 곧 시공사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각 세대별로 1,97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고요. 그 1차 납부 목표인 85억 원이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과 또 저희 조합 보유 잔고 이런 것들을 합해서 1차적으로 시공사의 미지급 공사비는 지급할 겁니다. 시공사가 유치권을 풀어주면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을 담보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을 받으면 중구청에 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한 후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누구나 집엔 4월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구가 연일 고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기본 용역 결과 3곳의 후보지가 나왔는데 정작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지의 주민들은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꾸려진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2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대부분 재위촉을 받으면서 입지선정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후보지 3곳을 선정하는 12차 회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 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재위촉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취재 결과 자원순환센터 입지로 적합한 상위 후보지로 경서동, 오류 왕길동이 차례로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경서동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경서동 주민들의 반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위원들도 경서동 주민 없이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유치될 수도 있고 남들이 반대하는 그런 반대하는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 대표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한 게 사실인데 위원회가 구성된 당시도 경서동 주민이 없어서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해도 했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경서동이 자원순환센터 예정지로 유력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20명이 넘는 위원회에서 3명만 검단구를 대표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소대표돼 있다. 그래서 선정위원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3월 중 12차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회 회의를 열고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앞으로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1월 김해 국제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화재 원인은 보조 배터리인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보조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승객이 객실 짐칸에 넣어둔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직접 소지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로 맡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객실 짐칸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1개씩 담아 소지해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도 제한되는데 용량이 160W시를 초과하면 무조건 반입할 수 없습니다. 흔히 쓰는 100W시 이하 제품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고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휴대를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강화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탑승객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반입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마다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책과 함께하는 책날개 입학식을 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반짝이는 왕관을 쓴 아이들. 오늘부터 초등학생이 된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 입학 기념 선물로 그림책 한 권씩을 건네봤습니다. 잠시 후 그림책 낭독이 시작되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 기분은 설레는 노랑.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비처럼 팔랑대는 노랑.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한 학교 생활. 담임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하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소지품도 스스로 정리해봅니다. 어리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학생이 된 모습에 부모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벌써 커서 이렇게 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새삼 감회가 새롭고요.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된 인천시 교육청의 책날개 입학식. 지난 2020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해엔 중학교, 올해부턴 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날개 입학식이 시작이 됐고요. 인간과 자연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되는 시대에 생각하는 기계인 챗GPT와 같은 그런 기계 문명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은 학부모들에게도 아이와 함께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책은 항상 많이 읽어주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앞으로 더 자주 읽어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책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딘 아이들. 인천시 교육청은 입학식 이후에도 학교와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